안녕하십니까. 일본경제연구소의 김철홍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사력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국, 일본, 또 미국, 중국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군사력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 가까이에서 몸에 와닿습니다.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에도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병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국방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위산업, 방산산업 이런 측면에서 각 국가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하듯이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 전체 항목 중에서 오늘은 요 군사력, 국방예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 등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관은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것이 이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소위 GFP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평가가 그래도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력 전문 기관 내에서는 또 다른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거의 공개가 되지가 않고요. 일반한테 공개가 되고 또 언론이라든지 국가 지도자들이 간혹 언급을 하는 이 국가 군사력의 순위가 이 소위 이제 GFP에서 발표를 하는 군사 순위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국가의 대통령도 이 한국이 군사력 순위에서 세계 6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보시는 이 GFP에서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GFP는요,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그런 언론기관이라든지 연구소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일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2006년부터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16년 동안 발표를 해왔죠. 그래서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또 노하우, 분석을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완전한 결과치는 아니다 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GFP의 군사력 지수는 142개 국가 혹은 지역의 군사 조직의 힘을 평가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FP 랭킹이라는 것은 어떤 육지, 육상, 해상, 또 공중, 공군이죠. 공중의 어떤 컨벤셔널, 전통적인 그런 수단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시에 어떤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다루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죠. 요 육상, 해상, 또 공군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 50개 항목, 50개 전후의 어떤 그 개별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GFP의 어떤 산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맨파워,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자연자원, 그 다음에 재정 상태, 그 다음에 입지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한 약 50개의 요소들을 평가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상당히 많은 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를 다뤘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도 있고 더 종합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분석이라는 게 너무 많은 변수들을 다루다 보면은 자칫 너무 일반화되어 버리는 그 다음에 오히려 다른 요소들이 자꾸 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군사력 그 자체에서는 조금 경감이 돼서 현실하고 다른 그런 결과치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나왔던 50개의 항목이라는 것이 지금 보시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파워, 병력, 그 다음에 이퀴프먼트, 무기죠. 있고, 이 다음 페이지에 또 재정적인 측면, 또 지정적인 측면, 지정학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거는 이제 군사력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 외 항목으로도 재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자연자원, 뭐 지정학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감안을 해야죠. 특히 오늘날 현대전은 뭐 병력이나 무기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니까 감안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면은 원 군사력 자체가 퇴색이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자, 이게 지금 보시는 게 2022년도 그야말로 올해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랭킹이 되겠죠. 자, 1위부터 10위까지 먼저 볼까요? 1위는 미국입니다. 2위는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 6위가 대한민국, 한국이죠. 7위가 프랑스, 8위가 영국, 9위가 파키스탄, 10위가 브라질,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6위, 일본은 5위, 미국은 1위, 중국은 3위.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6등 안에 4개가 들어있는 그야말로 참 대단한 지정학적인 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자, 11위부터 30위까지 또 같이 한번 볼까요? 11위가 이태리, 그 다음에 12위가 이집트, 13위 터키, 14위 이란, 15위가 인도네시아, 16위가 독일, 17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8위가 이스라엘, 19위가 스페인,
22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까지가. 그 다음에 21위가 타이완, 22위가 우크라이나, 23위가 캐나다, 24위가 폴란드, 25위 스웨덴, 26위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이죠. 27위가 그리스, 28위가 베트남, 29위가 타일랜드, 태국이죠. 30위가 북한, 노스코리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제일 최근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수치가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되겠는데요. GFP 지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수치가 낮을수록 강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제로는 절대 강국이 되겠는데 절대 강국과 전쟁을 수행하였을 시에 이길 수 있는 확률, 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겠죠. 질 수 있는 확률. 이게 수치가 작을수록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단지 이 수치들의 절대적인 비교, 뭐 이게 2배라고 해서 승률이 2배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어쨌든 이게 수치가 작을수록 군사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올해는 2022년이었습니다만 보통 2022년 수치는 많이 알려지고 뭐 작년 수치 정도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전, 뭐 2020년 이전, 2010년도, 2015년도 뭐 이렇게 과거치에 대해서는 잘 사실 언론에서도 언급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과거도 어땠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하고 일본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어떤 순위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021년도를 한번 볼까요? 2021년도는 6위까지, 7위까지는 8위까지, 9위, 8위까지는 2022년과 동일하군요. 근데 9위가 브라질이었던 것이 10위로 내려가고 10위였던 파키스탄이 9위로 올라갔군요. 막 그것만 바뀌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동일한 순위가 되겠습니다. 2020년은 7위까지, 프랑스까지는, 영국까지는 같았고요. 그 전에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집트가 빠졌군요. 그 이후에는 2021년도에는요. 자, 2019년에는 조금 변화가 많았어요. 영국이 일본하고 한국보다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터키가 있었는데 터키가 빠졌고 독일도 10위권에서 빠졌고 2018년은 오히려 프랑스, 영국이 한국, 일본보다 상위권에 있었는데 5위, 6위였죠. 2019년도 되면서 영국은 8위로 하위권으로 내려왔고 또한 이 2018년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이 7위, 일본이 8위. 순위가 이미 2018년도부터 한국은 7위권을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2019년부터 일본이 한국을 역전을 했군요. 그래서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도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는 한국은 10위권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12위권에 있었죠.
그 다음 16년에는 11위, 2015년에는 7위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14년에는 9위에 있었고 2012년에는 8위에 있었고,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은 이미 2010년도 전반부터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 있었어요. 8위, 9위, 7위에서 이제 17년, 16년 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이렇게 2018년부터는 다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일본하고 보더라도 12년도는 일본은 뭐 한참 밑에 있었어요. 17위, 한국은 8위. 이때는 우리 군사력 측면에서는 일본은 한국하고 상대가 안 됐었네요. 그러던 것이 이제 14년부터 일본이 군비를 많이 증강을 했는지 10위권으로 올라왔고요. 하지만은 한국보다 줄곧 밑에 있었는데 2016년부터 일본이 한국을 추월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쭉 앞에 연도도 그렇고 이 4위권까지는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예 그냥 전형적으로 미국 1위,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가 인도. 는 뭐 2012년도부터 아예 변화가 없네요. 반면에 이제 그 밑에 있던 프랑스, 영국, 독일이 변화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이 독일이 제일 변화가 많았네요. 201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위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죠. 조금씩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한 건 대한민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독일, 영국, 프랑스를 앞질러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와서는 영국이 좀 많이 내려왔죠. 이제 최근 걸 다시 볼까요? 8위까지 내려왔군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군사 강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디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까지가 그야말로 정통적으로 변함없는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대단한 거죠. 자, 이제 각 그 군별로 우선 병력의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병력은 아까 보시다시피 전체 인구, 그 다음에 군사로서 활용 가능한 인구, 그 다음에 현역이죠. 현역, 그 다음에 예비역, 준군사력, 이렇게만 우선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는 뭐 보시다시피 가용 인구, 전체 군사로서의 가용 인구가 되겠죠. 는 역시 인구가 많은 나라 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브라질, 파키스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은 26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본은 11위에 해당되고요. 중국이 1위고 미국은 3위. 대개 각 나라의 군사력의 반 정도를 가용 군사 인구, 징집 인구, 군사력으로 가용한 인구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역 인구를 보면은 역시 이것도 인구가 많은 나라가 유리했는데요.
중국이 200만 1위고 2위는 인디아 145만, 3위는 미국 139만. 인도하고 미국은 인구수에 비해서는 현역병의 수가 차이가 많지가 않죠. 그 다음이 북한 120만이나 됩니다. 그 다음이 5위가 러시아 85만, 파키스탄이 64만 6위, 이란이 57만 7위, 8위가 한국 5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베트남,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브라질, 일본은 24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20만, 우크라이나 20만, 영국이 19만, 독일이 18만, 이스라엘이 17만, 이태리가 17만,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역은 타이완이 제일 많네요. 1위 150만, 브라질이 134만, 인디아가 115만, 그 다음에 핀란드, 북한이 60만, 중국이 51만, 파키스탄이 50만, 한국이 50만. 그래서 미국은 44만, 일본은 5만 5천, 36위가 되겠고요. 미국은 11위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8위, 중국이 6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준군사력, 주로 경찰, 국경 경비대, 그 다음 정보기관, 이런 데 속해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이상하게 방글라데시가 680만 원으로 제일 많아요. 아마 이거는 인력들의 분류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디아가 많고 252만, 중국이 62만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이 7만 5천, 일본이 14,000 있고, 아예 미국은 준군사력의 통계치가 나와 있지가 않군요. 자, 이렇게 수치상으로 한번 봤고요. GFP가 발표한 그 오리지널 자료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현역병의 수는 중국, 인디아, 미국, 북한,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한국, 베트남, 이집트 순으로 많겠습니다. 현역병은요. 그 다음에 보충병, 예비역이죠. 예비역은 타이완이 제일 많고, 브라질, 인디아, 핀란드, 북한, 중국, 파키스탄, 한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런 순으로 많습니다. 자, 각 군별로 육군, 해군, 공군 이런 군 단위로 볼까요? 육군에서는 탱크, 장갑차, 자주포, 견인포, 미사일 이렇게 해봤는데, 탱크에서는 러시아가 제일 많고요. 12,000대. 그 다음에 미국이 6,600대, 북한이 5,800대, 중국이 5,200대 쭉 있고요. 한국은 2,600대, 일본은 1,000대 순으로 있습니다. 이태리 200대, 독일 260대, 프랑스 406대. 예상외로 작아요. 그만큼. 한국이 탱크의 수는 일본보다 한 2배 이상 많군요. 여기서 북한이 5,800대나 가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대수의 수는 월등히 많습니다만, 그 탱크의 어떤 지적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죠. 장갑차는
미국이 1위고요. 45,000대 정도. 중국이 35,000대. 러시아가 30,000대. 한국이 13,000대. 그 다음에 쭉 있고 일본이 5,500대. 장갑차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포 이렇게 궤도가 달린 자주포 말하는 거죠. 제일 많은 데는 역시 러시아가 6,500대, 중국이 4,100대, 그 다음이 한국, 그 다음이 미국, 한국이 3,000대 정도 되고 미국이 1,400대 정도. 자주포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아요. 일본은 214대로서 자주포에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군요. 그 외에 독일은 121대, 프랑스는 109대, 이태리는 54대, 영국은 89대. 이렇게 이상 유럽 국가들은 자주포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작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견인하는 견인포, 러시아가 7,500, 한국이 3,800, 인디아가 3,300, 그 다음에 시리아, 이집트 등 있습니다만 중국이 1,700대, 미국이 1,300대, 일본은 480대 있습니다. 견인표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중국, 미국보다도 월등히 많고요. 역시 한국의 군대를 포방부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만은 포에 있어서는 한국이 타 국가보다 월등히 많군요. 그 다음에 로켓, 미사일이죠. 러시아가 3,300대로 제일 많고요. 중국이 3,100대, 미국이 1,300대, 그 다음 한국이 574개, 일본이 99기. 이렇게 해서 미사일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많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순위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많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로켓, 미사일의 어떤 성능, 위력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개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북한이 5위로 한국보다도 많죠. 월등히 많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GFP가 발표하는 그 양식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탱크는 러시아가 제일 많고요. 12,000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12,000대. 근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소모가 됐겠죠. 우크라이나 군의 발표에 의하면은 1,500대 이상이 파괴됐다. 이렇게도 뉴스 등에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이 순위도 지금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2023년 올해가 지나면은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달라지겠죠. 어쨌든 2022년 21년도 현재겠죠. 2021년 말 순위로서는 러시아가 탱크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북한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중국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인디아, 이집트, 시리아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모로코가 의외로 많네요. 그 다음에 터키, 이란, 파키스탄, 한국,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알제리아,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전쟁을 하고 있거나 전쟁을 치렀거나 전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역시 탱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갑차, 장갑 차량, 미국이 제일 많고요. 중국,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인디아, 이집트, 파키스탄, UAE 순으로 장갑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포,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포가 그 궤도차 위에 있어서 쏘고 피신을 하고 하는 그런 성능이 탁월한 그런 포죠. 러시아가 역시 제일 많고 중국, 한국이 자주포 부분에서는 많고 또 그 명품 K9 자주포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죠. 막 그런 면에서 역시 순위도 3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집트, 우크라이나,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일본은 10위권 안에 들어있지가 않군요. 자, 그 다음에 해군을 한번 볼까요? 해군은 또 육군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해군력에서 어떤 양적인 수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777척 배의 이제 대수가 되겠죠. 대수로서는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러시아, 2위가 러시아 605대, 3위가 미국이 되겠습니다. 484척. 그 다음에 콜롬비아가 많네요. 북한도 5위고요. 450척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224척으로 13위고, 일본은 155척으로 19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독일은 80척, 영국은 75척, 그 다음에 프랑스는 180척, 이렇게 해서 16위가 있겠습니다. 배의 척수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많군요. 하지만 특히 이 배도 그 뒤에도 종류별로 나옵니다만은 어떤 종류, 어떤 위력을 가진 군함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 내용은 천차만별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위력적인 항공모함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11척. 다른 나라는 겨우 한 척, 두 척 가지고 있는 비해서 미국은 11척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세계를, 대양을 다 이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모함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이 중국 2척. 그리고 최근에 또 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척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태리가 2척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이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1척, 인디아 1척, 러시아 1척, 스페인 1척. 이렇게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죠. 딱 한정되어 있는 나라들만 항공모함을 이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리콥터 항모. 그보다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만 주로 헬리콥터를 가지고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항모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미국이 제일 많고 9척. 그 다음에 일본이 역시 4척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 3척, 오스트레일리아 2척, 이집트 2척, 한국이 2척. 그 다음에 브라질, 중국,
타일랜드, 이렇게 태국과 한 척씩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리콥터 항모도 뭐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네요. 그 다음에 자, 잠수함. 잠수함은 역시 중국이 가장 척수가 많습니다. 79척. 그 다음에 러시아 70척, 미국이 68척, 북한이 35척, 한국이 22척, 일본이 21척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10척, 영국 10척, 이태리 8척, 그 다음에 독일이 6척. 독일이 잠수함에서는 유명하고 또 제일 먼저 개발하다시피 했고, 뭐 잠수함 그러면 독일 이렇게 먼저 연상이 됩니다만은 실제 척수에 있어서는 6척으로 22건이군요. 그 외에 인디아, 이란도 많고요. 일본이 21척, 한국이 22척. 잠수함 수에 있어도 한국이 일본보다 한 척 더 많이 가지고 있군요. 뭐 북한은 그보다 더 많은 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잠수함의 능력이라는 것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 사이즈도 뭐 러시아 같은 데는 몇만 톤짜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뭐 보통 2, 3천 톤 정도의 소형이 일반적인데 그 능력이 있으나 S도 천차만별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구축함이나 순양함, 이 대형 군함들은 미국이 가장 많고요. 92척, 중국이 41척, 일본이 36척, 한국이 12척, 러시아가 15척, 프랑스 10척, 인도가 10척, 영국이 6척, 뭐 이태리가 4척, 타이완이 4척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호위함 급의 중간 정도 되는 군함이죠. 중국이 49척, 타이완이 22척. 프리게이트급에서는 타이완이 척수가 많군요. 한국도 18척 많은 편이고요. 3위. 그 외에 이태리, 캐나다,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상당수 가지고 있고 일본은 4척을 가지고 있군요. 뭐 이렇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비교적 대형 군함에 치중을 하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GFP 오리지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전체 해군 전대의 어떤 파워, 힘에 있어서는 척수에 있어서는 중국이 제일 많고요. 중국이 최근에 와서 특히 조선산업 육성 보호 측면에서도 군함을 엄청 찍어냈죠. 뭐 상업적인 어떤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조선소들의 일감을 줘서 조선소의 그 조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함을 엄청 많이 찍어내다시피 했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척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 미국, 콜롬비아, 북한, 스웨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인디아, 태국, 스리랑카가 이렇게 척수가 많군요. 그 다음에 핀란드, 이집트,
한국, 그 다음에 알제리아, 이태리 이런 정도 순으로 해군 군함의 전체 척수에 있어서는 이런 순위가 되겠습니다. 헬리콥터 항모,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이집트, 한국, 브라질, 중국, 태국, 알제리아, 알바니아군요. 알바니아가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잠수함은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이란, 인디아, 터키, 콜롬비아도 10위권에 들었군요. 자, 이렇게 해군력도 봤고요. 마지막으로 공군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군 비행기 편대 전체의 항공기 대수로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군요. 13,247대. 2위인 러시아의 그 3배 수준으로 많습니다. 역시 미국은 전쟁이 났다 하면은 공군력, 그 다음에 해군력으로 전장을 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육군 전차라든지 미사일 등이 제압을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군력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 4,100대, 그 다음에 중국이 3위가 중국, 4위가 인디아, 5위가 한국입니다. 공군력에서 5위가 한국이군요. 전체 항공기 대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1,400대, 6위가 되겠고요. 그 외에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 프랑스가 1,005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이태리, 타이완, 영국, 브라질, 독일, 이스라엘, 스페인,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 순으로 항공기 대수의 수에서는 지금 보신 것 같은 순위가 되겠습니다. 전투기, 공군력의 꽃이 전투기죠. 주로 공중전이라든지 전투를 주 목적으로 생산된 그런 기종이 되겠죠. 미국이 1957대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1200대로 상당히 많고, 러시아가 772대, 인디아가 564대, 북한도 대수에서는 458대 많군요. 한국이 402대, 그래서 6위고요. 일본은 217대로서 13위가 되겠습니다. 공군 전투기 수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군 2배 이상 많군요. 전투기는. 그 외 프랑스가 266대, 그 다음에 독일이 134대, 이태리가 92대, 영국이 119대 등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럽의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 국가들이 공군력에서도 사실 아시아 국가들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는 상당히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쉬운데 실제로 수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 보유 대수들이 또 보유 척수가 상당히 적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격기. 이렇게 가서 지상 공격 또 함대, 배를 공격하는 걸 주 목적으로 만든 비행기죠. 팬텀 같은, 그 다음에 F-15 뭐 이런 좀 대형 항공기가 되겠죠. 미국이 780세대 제일 많고요. 러시아도 737대로 뭐 미국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그 다음에 중국은 371대로 미국이나 러시아의 한 반 정도 수준이고요. 북한도 114대로 제법 많네요. 그 다음에 한국은 90대, 일본은 23대. 이 공격기에서도 일본이 한국보다 월등히 작습니다. 이것도 약간 의외인데요. 그 외에 독일도 75대, 우크라이나 29대, 그 다음에 프랑스는 아예 공격기가 없네요. 스페인 12대 정도고요. 영국도 23대 정도입니다. 이 공격기를 뭐 안 가지는 나라들도 있군요. 그 다음에 수송기. 역시 오늘날 전쟁은 군수 능력에서 결정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양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군수가 중요한 기능인데 그걸 수행하는 수송기가 역시 미국이 980대로 압도적으로 많고요. 러시아 440대, 중국 280대 등이고요. 일본이 59대, 한국은 41대, 이태리 39대, 우크라이나 32대, 독일 43대, 영국이 40대, 그 다음에 프랑스는 125대로 많군요. 이게 수송기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헬리콥터의 전체의 대수는 미국이 5,400대로 역시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디아, 한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헬리콥터도 한국이 일본보다 많군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수치로 따져보면은 일본의 수치보다 한국의 수치가 병기, 무기의 수치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GFP의 오리지널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군 편대의 가장 총대수 순위가 되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디아, 한국, 일본,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 프랑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격기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디아, 북한, 이태리, 이집트, 파키스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순서가 되겠고요. 헬리콥터에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디아, 한국, 일본, 터키, 프랑스, 이집트, 이태리, 이집트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방 예산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날의 전쟁은 뭐 쩐의 전쟁이다. 소위 돈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만큼 이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죠. 따라서 그 비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얼마큼 책정이 돼서 소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이 결정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무기를 개발하는 데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인건비가 소요가 되죠. 따라서 또 실제로 뭐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군수 또 기타 어떤 군수 지원 등등해서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매일매일 소요가 되죠. 따라서 국방 예산이 군사력에 준한다, 이렇게 해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국방 예산은 예산인 관계로 돈에 관계되는 것인 관계로 월드뱅크의 자료에 세계 각국의 그 국방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방 예산을 가장 많이 책정하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국방 예산의 규모 순위가 되겠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미국이 1위가 되고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죠. 그 다음이 중국, 3위가 인도, 4위가 러시아가 4위입니다. 군사력에서는 2위였습니다만 예산 측면에서는 4위가 되겠고요. 5위가 영국, 6위가 사우디아라비아, 7위가 독일, 8위가 프랑스, 9위가 일본, 10위가 한국,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위가 이탈리, 12위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3위가 캐나다, 14위가 이스라엘, 15위가 브라질, 16위가 터키, 17위가 스페인, 18위가 이란, 19위가 폴란드, 20위가 네덜란드. 그야말로 강대국에 거의 같은 순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흔히 이야기되는 선진국, 강대국들의 순위하고 비슷하죠. 그만큼 예산이 많이 책정을 하고 소요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4위인데 군사력 순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였죠. 이런 러시아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 러시아 화폐는 루블화라든지 중국 위안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달러로 환산했을 때 순위가 이렇게 낮게 책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꾸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 화폐 단위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순위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 걸 일일이 다 감안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미국 달러화로 표기된 금액들
될 순위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7,782억 달러. 이게 단위가 그냥 건수가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억이죠. 이게 억이죠. 그래서 7,782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요 소수점 밑이 여기죠. 중국은 2,523억 달러, 인디아가 728억 달러, 러시아가 617억 달러, 그 다음에 영국이 592억 달러, 사우디가 575억 달러, 독일이 527억, 프랑스가 527억, 일본이 491억, 한국이 457억 달러. 사실 일본하고 한국하고 큰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환율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면은 또 이 지금 여러 경제 위기 등에 해가지고 각 나라의 그 환율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순위도 액수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20년의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월드뱅크는 2020년 결과치가 이제 최신 결과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순위가 이렇고요. 미국을 1로 했을 때, 100%로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의 어떤 국방 예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국이 약 32%,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인디아가 8%, 영국이 8%, 그 외에 독일, 프랑스가 7%, 일본과 한국이 6%, 그 외 나라들은 뭐 이태리, 호주는 4%, 그 다음에 캐나다, 이스라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3%, 그 외 나라들은 2%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국을 1로 했을 때 각 나라들은 몇 배 정도 될까 비율로 따져봤습니다. 미국은 17배, 중국은 5.5배, 인디아 1.6배, 러시아 1.3배, 사우디아라비아 1.3배, 영국도 1.3배, 독일 1.2배, 프랑스 1.2배, 일본은 1.1배, 그 외 이태리, 오스트레일리아, 뭐 캐나다, 이스라엘 등은 거의 0.6, 0.5, 0.4, 한국의 국방 예산의 반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이 많다고 이야기 되는 거죠. 따라서 국방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군사력도 점점 순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히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투자가 돼서 좋은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산업의 국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네 나라
우선 보면요. 지금 보셨던 대로 미국이 7,782억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이 2,523억 달러, 일본이 491억 달러, 한국이 457억 달러,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시계열로 한번 보죠. 지금 아까 2011년부터 봤던 건데요. 맨 위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초록색이 일본, 보라색이 한국,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죠. 7,500억 달러를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조금 작아졌다가 2015년도, 16년도에 작아졌다가 다시 군기가 국방 예산이 7,50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때 2010년도 그 이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치르고 할 때는 소위 1조 달러가 넘어갔죠. 1조 달러. 그래서 1조 달러를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1,000조죠. 1,000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천조국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어쨌든 그에 비하면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른 나라들하고는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국이 2위로서 쭉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도 2,500억 달러 수준대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하고 한국은 큰 차이가 없이 쭉 옵니다만, 일본이 2010년도 경에는 조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죠. 약 500억 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각 나라들의 그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게 미국 3.7%, GDP도 많은데 거기에 비율도 이렇게 3.7%로서 타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국방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고요. 자, 한국은 얼마입니까? 2.8%. 일본은 GDP의 1.0%, 1%대를 쭉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철칙처럼 1%, 0.9% 그 선을 유지하는 것이 지켜야 될 선과 같은 그 불물론적인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1.7%대, 거의 2.7%, 8% 수준이군요. 또 중국은 1.7%, 1.8%대가 또 그 기준선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2.5% 선에서 있다가 최근에 와서 2.7%, 2.8%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3%에서 4%, 4.5%까지 갔군요. 4.8%. 하지만 지금은 3.4%, 3.7%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비율도 그래프로 보시면은 맨 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순입니다. 역시 미국이 월등히 많고 한국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중국도 타 국가에 비하면 조금 많은 편이고 일본은 조금 적은 편, 보통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보셨던 군사력에서 보셨던 GFP
이도 국방 예산의 순위를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6위가 인디아, 7위가 일본, 8위가 한국,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10위가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셨던 월드뱅크 순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금액도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금액은 지금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순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11위부터 20위까지도 볼까요? 11위가 프랑스, 12위가 이태리, 13위가 UAE, 14위가 캐나다, 15위가 브라질, 16위 이스라엘, 17위가 타이완, 18위가 폴란드, 19위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22위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국방 예산이 작은 건 아니에요. 세계에서 20위 수준이니까요. 그래도 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비해서는 월등히 작은 편이죠. 그래서 뭐 세계 각국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방 예산은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에 관해서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곳이 비교적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자료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약자로 SIPRI라고 합니다만은 이곳에 자료를 한번 인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는 것은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먼저 무기 수출국 산업별로 보고 또 그걸 국가 단위로 집약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2021년도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수출국 순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100만 US달러입니다. 어, 1위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2위가 프랑스고 3위가 러시아, 4위가 이태리, 5위가 중국, 6위가 독일, 7위가 스페인, 8위가 이스라엘, 9위가 영국, 10위가 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11위 터키, 12위 스웨덴,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캐나다, 벨라루스, 뭐 이렇게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액적으로는 미국이 106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106억 달러. 프랑스가 39억 달러. 러시아가 27억 달러. 이태리가 17억 달러. 중국이 10억 달러. 한국은 5억 달러. 5억 6천만 달러 수준이 되겠고요. 일본은 무기를 수출할 수가 없죠. 일본국의 헌법에 의해서 무기를 일단은
수출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많이 헌법도 개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워낙 고가로 치는 데다가 그런 실적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입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국 1위는 인도입니다. 인디아가 무기 시장에서는 큰 손이에요. 그만큼 수입을 많이 합니다. 주로 러시아라든지 중국, 러시아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고 예전에는 뭐 중국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러시아, 미국, 또 영국, 최근에 와서는 한국도 많이 자주포 등을 수출을 했죠. 그 다음에 2위는 카타르,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5위는 이집트, 5위가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는 4위군요. 6위가 중국이 수입도 많이 합니다. 6위네. 그 다음에 7위가 쿠웨이트, 8위가 영국, 9위가 일본, 10위가 파키스탄, 11위가 미국, 12위가 한국. 미국도 무기 수입도 많이 하는군요. 그 밑에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UAE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중동 국가가 많죠. 카타르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쿠웨이트. 역시 그 분쟁이 잦은 지역이니까 또 석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무기를 수입해서 세계 각 나라의 무기에 있어서는 큰 손인 것이 중동 국가들이죠. 인도도 의외로 너무 많은 무기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이 수입하는 거 아닌가, 인도의 경제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1위가 인도입니다. 자, 무기의 종류별로 어떤 무기들이 많이 교역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역시 1위는 압도적인 1위는 에어크래프트,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ships, 선박, 3위가 미사일, 4위가 armored vehicle, 기갑 차량이죠. 탱크라든지 장갑차,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5위가 엔진, 6위가 센스, 8위가 방공 시스템이죠. 9위가 포. 그 외 군함 관련 무기들, 그 다음에 위성, 이런 것들이 순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것이 항공기군요. 전투기, 공격기, 수송기, 그 다음 헬리콥터, 또 정보전기 등등이 역시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금액면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방위 산업들 순위를 한번 볼까요? 글자가 조금 작게 보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 방위 산업 업체는 록히드 마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전투기 F-35라든지 F-16이라든지 이런 항공기들을 생산하는 그 업체죠. 항공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그 외에 뭐 각종 무기들을 다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죠. 그 다음에 뭐 미국 회사들이 쭉 차지하고 있고요. 보잉도 있군요. 그 다음에 중국 회사로서는 노린코라는 회사가 가장 큰 업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무기들, 총에서부터 해서 장갑차, 탱크 뭐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본 회사로서는 제일 큰 회사가 미쓰비시 중공업. 뭐 여기서도 뭐 항공기, 또 군함, 선박, 잠수함 뭐 이런 것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생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F-35 같은 비행기를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그런 항공업체죠. 그 다음에 한국의 업체로서 제일 순위가 높은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걸 주로 하죠. 미사일 관련 엔진. 최근에 그 누리호 인공위성 엔진도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었다고 그러죠. 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이제 뭐 흔히 많이 들어본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방위 산업체까지 한번 각 국가들의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칼럼의 메인 테마인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용을 보시고 어땠습니까? 한국하고 일본의 범위를 좁혀서 볼 때 군사력 전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한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군의 어떤 파워라든지 공군의 파워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이 앞섰어요. 단지 해군력에 있어서는 일본이 좀 앞서 있는 전반적으로 뭐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강하죠. 그런 측면이 있었고 국방 예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한국의 경우 방위 산업을 많이 육성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오히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일본을 추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지는 못했지만 비등한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도 좀 짧게 하려고 구성을 했습니다만 결국 내용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결국 또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였는가의 칼럼에 있어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래의 경쟁력, 국가의 국력, 미래의 국력, 국가 경쟁력 지수라든지 또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가지고 한번 미래는 어떨 것인가를 한번 추측을 하면서 이 단원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